네, 수익률 10배에 도전하는 가치주를 찾아라 텐베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까랑까랑한 해수 앵커가 없이 저 혼자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복귀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영원 차장님부터 갈까요? 네. 일단은 저는 에코프로 BM 들고 와봤어요. 이거 뭐 주가가 꺾일 때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은 한 30만 원대에서 지지받고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안 좋은 이슈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과 4분기,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까지 웬만큼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에코프로 BM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원재료단에서 이제 리사이클링, 소재 가공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리튬 생산과 양극재 제조,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의 수직 계열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쪽하고 양극재 합작사인 캠6 12월 조기 가동을 벌써 했고요. 그리고 설립하면서 에코프로 EM의 포항 공장까지도 준공해서 올해에는 양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게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인데요. 연간 40만 대 분량의 전기차예요. 글로 들어가는 양극재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증설하지 않습니다. 이미 고객사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만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개화하고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을 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를 했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삼성 SDI에서는 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가의 30%를 차지합니다. 양극재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년도까지는 약 2.5배의 증설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20년이죠. 재작년이 되겠네요. 20년 2월 달에 SK 이노베이션하고도 공급 계약 공시가 또 있었죠. 2023년까지 2조 7천억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력이라던가 양극재의 품질은 이런 배터리 셀 업체,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기술력이 거의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받을 만큼 양극재에 있어서는 글로벌 2위 그리고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1위의 지위를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이동채 회장이 어떻게 사퇴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사퇴를 하면서 전문 경영인을 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주가치 제고를 기업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좋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양극재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악재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는 측면이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요즘 시장을 보면 이 신뢰를 한번 무너뜨리면 네. 다시 한번 복구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악재는 없을까요? 악재가 솔직히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한 건 지금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신뢰도가 깨졌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인의 교체 이런 부분이고 기업의 내용은 저는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재는 물론 일어났지만 생산에 별로 차질을 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실적 전망치를 올려나가고 있고요. 아까 26년도 캐파를 기존에는 48만 톤을 잡아놨었는데 이것도 지금 55만 톤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여전히 전기차 업체들의 수요와 러브콜은 여전하다라는 부분들을 방증을 해주고 있고요. 바이든이 또 지난 연말에 인프라 부양안 통과가 됐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기 확보된 재원으로 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고속도로에다 쫙 깔아버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또 뉴스화가 됐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개화한 전기차 시장은 더 빠르게 개화하면서 파이가 급격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 그럼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소재들도 더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이슈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런 러브콜들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로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43만 원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향후의 실적이라던가 어떤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교체 이런 부분들 봐가면서 정고점을 넘기는 목표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고점을 넘기는 목표가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조 대표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2차 전지 좋은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뭐 2차 전지 내에서도 실적 좋은 종목군들은 또 튀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신뢰성 얘기들을 좀 했는데 우리 보통 굉장히 잘못하고 절 한번 하면은 다시 뽑아주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도 일단 향후의 성장성 생각을 한다면 뭐 에코프로 BM도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소심하게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연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리오프닝 관련돼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많이 팔기 위해서는 용기가 많이 팔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서 오늘은 연우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은 전 세계 순위로 봤을 때 수출이 우리나라 브랜드로 전 세계 4등 정도에 되는 수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부 국가들에게 좀 편중이 되었다면 K-팝이라든지 하는 K-컬처라든지 하는 부분의 확산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나타나고 있고 주가가 좀 많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좀 많이 이제 밀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화장품을 좀 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 한 90%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소재처럼 화장품 원료도 국산화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화장품 용기의 친환경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예전에 이제 딸공들이 오지 않으면 화장품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오해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보여지지 않았던 실적 모멘텀까지도 같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서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연우 같은 종목군들이 먼저 시장 안에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들 종목군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 안에서 먼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면 화장품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화장품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화장품을 팔아야지만 매출이 뜹니다만은 화장품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화장품 회사가 화장품 용기 회사한테 수주를 주는 이러한 부분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실적 선반영도 자체가 기존 화장품보다는 빠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꼭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가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이제 선행 지표로 다우존스 운송 지표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의미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연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차 목표가는 일단 5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1,1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체들이 먼저 용기의 발주부터 시작하는 선행지표다. 네,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근데 대표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네. 중국에서 탈서양화, 네. 뭐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중국에서만큼 이렇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과연 국내 화장품 업계가 선전할 수 있을까? 네. 인종도 다르고 네. 마케팅도 다를 텐데 그거에 대한 악영향은 없을까요? 질문이 일단 중국에서 선전할 수 있을까입니까? 그렇죠. 아니면 중국에서 유럽에서? 이제 중국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이 잘 될 거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계감을 일으키는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같이 그냥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탈서양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화장품에 한방 성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로레알이라든지 하는 화장품 업체들보다 중국에서 먼저 선도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두 번째로 국내 화장품은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는데 피부에 따른 이제 각 국가별 유전체 분석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트남 국민하고 사실 이제 몽골 국민이나 덴마크나 프랑스 국민들은 다 피부가 다 다를 겁니다. 이 피부톤에 따라 가지고 피부톤이 아니라 피부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화장품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젊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색조 화장품은 외국계 화장품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국 화장품은 바르면은 광고 보면 뭐가 다 나오죠? 촉촉한 피부, 그렇죠? 아니면은 젊어지는 피부. 어떻게 보면 한국의 화장품의 광고 자체는 기본적으로 뭔가 이쁘게 만들기보다는 더 젊게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광고들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 젊어지더라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예전에 우리가 선방을 할 때는 한방으로 선방을 했다면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단순히 얼굴을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를 재생한다든지 피부가 젊어지는 쪽으로 충분히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중국에서는 한방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마케팅이 좀 성공했던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은 또 다른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어진다니요. 네. 재밌습니다. 이건희 차장님, 네.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요즘 저는 고민이 이제
강소기업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뭐 때마침 이제 찾던 중에 어제 또 리포트가 하나 나온 종목인데 일단 MI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류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여러 가지와는 좀 맞지 않은 종목일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상장 이후로 계속 꾸준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살짝 빠지긴 하지만 뭐 작년부터는 좀 온전히 궤를 조금 이제 탔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관심을 좀 주가가 받고 있어서 한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다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I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비혈관 스텐트라는 걸 만드는 국내에서는 MS 1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혈관 스텐트라는 건 결국에 이제 스텐트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혈관에 넣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혈관이 좁아졌을 때 확장시켜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혈관용 스텐트이고 비혈관용이라는 건 주로 이제 뭐 소화기라든지 장이라든지 뭐 식도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 뭐 협착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조금 늘려주는 그런 보조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기술력들이 굉장히 축적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혈관계 스텐트를 이제 가장 많이 파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인데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MI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위내시경 이런 거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으실 텐데 그 내시경의 가장 1위 업체가 올림푸스라는 회사인데 이 올림푸스와도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푸스가 내시경을 하는데 스텐트랑 무슨 상관이 있냐? 같이 연관되죠. 내시경으로 보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다 스텐트를 넣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쪽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MS가 점점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1년에는 매출액이 한 502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뭐 YOY로는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한 24.9%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33억으로 영업이익이 한 101% 증가했으니까 사실은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 예전에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작년부터는 한 25%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에서 이제 영업이익은 굉장히 꾸준히 이제 앞으로 25% 이상을 좀 25% 부근에서 수익을 거둘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차장님, 예. 영업이익이 저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 뭐 비용단의 감각이 뭐 있었습니까? 연구개발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 디자인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R&D 비용이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협상력도 좀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올림푸스 쪽에서 이제 가격을 좀 제대로 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한 600억에 한 165억 정도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일단은 올해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PER이 보면 한 15배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의료기기 업체 치고는 그닥 뭐 비싼 밸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밸류가 조금 더 확장된다라고 하면 뭐 20배가 아니라 3, 40배라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국면이 끝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MI텍이 이제 조금 주목을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렇게 손을 많이 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가격은 지금 한 어제 리포트가 발표되고 급등을 했다가 어제 음봉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슈를 기다렸던 분들이 좀 파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또 기회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가격 한 6,600원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6,800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4,000원까지 2배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800원 이하에서는 참 매력 있는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긴 한데요. 네, 또 꿀보이 차장님의 네. 사실 일주일 전략을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상반기 제가 쭉 보면 종목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이 급등락이 좀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짧게 보죠. 다음 주를 봤을 때 코스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글쎄요. 일단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주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 26거래일 만에 어제까지만 봤을 때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3조가 넘어버렸습니다. 3조 500억이에요. 근데 역대급으로 매도했던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 매도했냐? 1년 전체 매도 금액이 3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매도하면 역대급을 넘어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 심상치 않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번 파동에서 일단 막히는 모습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120 주선
이번에 2,630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 지지받는지 다음 주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승 가능성보다는 CPI라던가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한 상태, 그리고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속도와 강도가 강해질 수 있는 환경들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기술주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별적으로 보실 때 가급적 보수적인 접근이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내외 악재들이 아직까지 산재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살짝 보수적으로 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지호 대표님, 네. 네, 코스피는 어떻게 볼까요? 시계를 좀 짧게 한 주간의 전략을 좀 들어보죠. 저는 다음 주 코스피 시장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방금 이제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키포인트 자체는 일단 외국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수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비차익 거래 중에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환율 자체가 조금 이제 약세 움직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비차익 쪽에서의 매수 자체는 인덱스 매수 자체가 일단은 유효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의미로 보자면은 일단 우리 시장은 일단 다음 주에도 좀 강세 움직임 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고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미국과 우리 시장 자체는 일단 좀 디커플링된 흐름 자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번에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나왔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하고 이번 3월 달에 50bp까지도 일단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선진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이긴 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시장 강세 그냥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으로 일단 여러분들 전략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계를 한 주간으로 좀 짧게 짚어보자면 다음 주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우위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럼 끝으로 이건희 차장님, 예. 지금 코스닥, 코스피 전략을 한 주간에 들어봤는데 수급은 어떨까요? 일단 뭐 수급은 뭐 특별하게 지금 들어올 게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외국인들이 좀 더 사주거나 아니면 기관들이 조금 들어와 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다 특별히 나오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2월 16일이 좀 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월 16일 날 우리나라 시간 2월 17일이겠죠. 17일 날 결국엔 1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될 거고 그 정확하게 그 안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의사들이 표현이 된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그게 오히려 일단락이 되면서 반등이 나올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조정폭을 좀 키울 수 있는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하는 심리가 여전히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뭐 그 그러니까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이 악재로 지금 굉장히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면 항상 조금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던져주면서 시장이 좀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그닥 그렇게 16일 전후로 해서 약간 좀 이벤트가 종료되면 오히려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조금은 내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출연자분과 10배 가는 가치주 텐베거 시간을 받았고요. 세 분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